우가 아한이 입하시니라. 아들이 임금자리를 계승하지 않고 우가 아한이라는 분이 12세 단군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자, 12세 단군 아한 재위 52년 했네요. 정해원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 2년이다. 하사월에 여름 4월 달에. 그래서 내 이 하사월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 민족은 10월 달을 정월 달로 썼거든요. 10월 달을. 그러면 10월 달을 정월 달로 쓰면은 음력 10월 달을 4월이라면은 10, 11, 12, 1월 달이 되기 때문에 여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단군세기의 편집은 인월세수, 정월 달을 인월로 한 인월세수법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력으로 1, 2, 3은 봄, 4, 5, 6은 여름, 7, 8, 9는 가을, 10, 11월, 12월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4월에 일각수, 뿔이 하나 달린 동물이에요. 영어로는 유니콘이 되겠죠. 이 일각수가 현어 송하강 북변하니라. 송하강 북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각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이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인데요. 일각을 가진 동물로 일명 해태. 또 그거는 태는요, 치라고도 발음해요. 해치라고도. 근데 우리는 뭐 해태라는 그 식품 회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냥 해태라고 발음을 하죠. 한나라 때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이제 특이한 물건, 특이한 뭐 동물, 사물 뭐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동북의, 그 동북이라면 우리 고조선 땅이에요. 황량한 곳에 짐승이 있는데 해태라고 부른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시비곡직을 잘 분별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뿔로 들여받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깨문다.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이죠. 라고 하였다. 진서 여복지의 아주 옛날 신판의 시대에, 이건 이제 신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판단하는 시비곡직을 뭐 이런 시대에 해태는 법률상 중재자 역할을 했다. 법으로 심판하는 자가 원고 피고 중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해태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를 뿔로 들이받게 하였는데 뿔에 받친 사람이 패소를 한다고 하였다. 신령스러운 양이다. 신양으로도 이제 불렸다. 지금 우리나라 경복궁 앞에는 해태상이 있죠. 근데 그 해태상은 관악산의 화기를 누른다는 어떤 그 수국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세워놨어요. 중국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해태상을 봤는데요. 뿔이 굉장히 커요. 뿔을 뾰족하게 이마에서 이렇게 나가게 했더라고요. 자, 무자 2년이라 하사월에 일각수가 현호 송화강 북변하니라. 추 8월에 가을 8월 달에 제순국중이라가 그 12세 단군 아한께서 나라 가운데를 순행을 하다가 지 요하지자, 요하의 좌측에 이르렀다. 좌측은 동쪽을 얘기하고요, 우측은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의 동쪽에 이르러서, 자, 요하를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요하 하면은 요령송을 관통해서 흐르는 요하를 생각할 겁니다. 동요하와 서요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바래만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곳의 요하는 영정하, 북경의 그 서남쪽을 거쳐 천진시 남쪽을 지나 이제 바래만으로 유입되는, 그리고 그 하류는 해하라 그래요. 해하, 영정하, 이 하류는. 또는 조하로 보아야 한다. 이 조하는 조선하가 줄어든 말이라 그래요. 지금의 요하는
요 나라 916년에서 1125년 건국 이후에 이제 부른 이름이에요. 자, 지도는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죠. 입 순수관경비. 12사단군 아한께서 이 지역을 순수했다는 그런 관경을 순수했다는 이제 비석을 거기다 이제 세웠어요. 자, 요하에 대해서 한번 더 보면요. 저 분홍색으로 둥글게 한 것이 북경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그 동남쪽에 있는 것이 천진시예요. 그게 천진시. 그러면은 저 그 조백하라는 강이 보이죠. 조백하. 그다음에 이제 그 하류가 조백신하. 아마 그 물길이 옛날 조백하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하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저 영정하. 영정하는 저 북경의 남쪽에서 저 천진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지금의 요하는요, 저 조백하라든가 영정하 정도로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난하로 봐야 된다 하는 설도 있지만 저는 그 난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난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측면도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번조선을 땅을 시찰을 했는데, 이제 번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은 하북성 당산시거든요. 당산시. 여기 지금 당산이 나와 있나요? 당산시 여기 보이죠? 여기 당산시. 여기가 지금 당산 대형이라고 여기가 그 번조선의 수도였어요. 요 당산시가. 요게 또 저기 안시성이었고 고구려 때. 자, 그래서 요하를 저는 이 조백신하나 영정하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각 역대 제왕 명호, 역대 제왕들의 이름을 거기다 전부 새겨요. 1세 단군, 그 2세 단군 부루, 3세 단군 가륵, 4세 단군 오사구, 5세 단군 구울, 6세 단군 뭐 달문, 7세 단군 해가지고 쫙 이제 11세 단군 도해까지 새겨가지고 전하시니 시 금석지체하라. 이게 어떤 금성문의 최초라고 볼 수 있다. 후에 창해 역사 여홍성이. 여러분들이 여기선 창해라는 데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금석지체야부터 먼저 볼까요? 단기고사를 보면 단기고사는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서라고 이제 그거는 많이 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현대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뭐 단기고사는 잘 안 보죠. 그런데 가끔 그 취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기고사에 이 구절이 나와요. 단기고사를 보면 12세 단군 아한이 후대에 이 중국을 사모하는 미친 선비들이, 거기 원문에는 광유라고 나와요. 광유. 미친 선비들이 나라에 넘쳐나 우리의 문자를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한문만 쓰게 된다. 이게 조선시대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유의자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유의자 선생 당신은 진실로 천고의 신인이라, 이렇게 하시고는 조칙을 내려 사방 국경에 비석을 세우게 하고 제왕의 명호를 본국의 문자로 새겨 나라의 문자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린 구절이 있어서 이거하고 연결이 직접 되잖아요. 자, 창해라는 것은 저게 이제 발해죠. 창해는 당연히. 근데 창해군이 있어요. 서기전 128년 예군 남녀가 위만 정권을 배반하고, 저는 위만 조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삼국유사에 위만 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위만이 조선은 무슨 조선입니까? 잠깐 한 80여 년 우리나라 그 변방을 침략한 도적에 불과한데요. 위만 정권을 배반하고 한나라에 투항하자 한무제가 설치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폐하였어요. 126년에.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 지역이에요. 이제 창주시는 옛날엔 다 바다였는데 지금 다 이제 육지가 됐죠. 천진도 옛날엔 다 바다였어요, 그게. 조선시대 홍만종이 순호지에 여홍성의 고향을 강릉이라고 한 것은 강릉이 고대 예국의 고도라고 하여 비정한 것인데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홍성이라는 사람은 하북성 창주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강릉을 가면요, 강릉에 옥천 동이 있어요. 거기에 여홍성의 고향. 비석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그 여홍성이 강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홍성은 잘 모르시는데 이 장량이 한무제를 저격한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여홍성은 우리의 번조선 사람입니다. 장량이 만국의 한을 품고, 장량의 조상은 전부 한나라 사람인데 전국 칠용에 진시황한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번조선은 지금 이 하북성 창주시 지역이에요. 창해군을 만나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여홍성이에요. 120근의 철퇴를 썼다 그래요. 기원전 218년 여홍성은 장량의 명을 받고 진시황을 방랑사, 지금의 그 하남성 황하 북쪽에 원양현이 있는데 그 동남쪽에서 저격을 했는데 진시황이 탄 수레가 아니라 다른 수레를 때렸어요. 철추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아주 그 전국적으로 막 수색을 하니까 장량이 변성명을 해가지고 저 강소성 합의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한고조 유방을 만나가지고 창업 삼거리 됩니다. 여홍성이 그러니까 장량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진시황의 수레를 저격했던 그런 사람인데, 과차라가 거기를 지나다가 그 비석 세우는 데를 봤어요. 시를 한 수를 지었어요. 촌교는 칭 변환하니, 이 마을에 있는 교회를 변한 땅이라고 칭한 땅이에요. 변한. 그러니까 당산시 그 이제 주위 아닙니까? 별유 수상석이라 별도로 일반적인 거와 좀 특별히 다를 숫자의 상은 일반적인 거와 다른 그 돌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비석이니까. 대황 촉촉홍이요. 그 비석을 세운 기단은 아주 황량해졌는데, 왜 황량해졌느냐 하면은 철쭉꽃이 붉게 피어가지고 황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쭉꽃이 피어가지고 기단은 황량하게 되어 있고, 자몰 매태벽이라. 글자는 매몰이 됐는데 왜 매몰이 되었냐면은 매태는 이끼예요. 푸른 이끼가 끼어가지고 글자는 알아볼 수가 없더라. 생어 부판초하야. 이 비석은 부판초에 생겨나서, 부판이라는 것은 가를부 가를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태고 시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태고 시절에 생겨나가지고 임묘 흥망석이라, 흥망의 세월을 보면서 서 있구나. 문헌 구무징이나, 문헌은 논어에도 나오죠. 어진 사람, 문은 그리고 허는 어진 사람 헌자예요. 어떤 문서나 어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함께 증거할 수는 없으나 차비 단시적가, 이것은 단군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자, 차비 단시적가, 이 환단고기를 위서로 비판하는 자들은요, 이 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추보 유웅두의 저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문화유 씨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유웅두의 어떤 책에 나오는지는 아직 찾진 못했어요. 유웅두는 구월산이 있는 황해도 신천군 초리면 달천리 달천 온천의 동북쪽에 있는 문화유씨 시조묘, 그걸 이제 유릉이라 그러는데 태조 왕건을 도와가지고 유차달이잖아요. 그래서 유씨와 차씨는 그 뿌리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묵방사, 뒤에 이제 유릉의 제실인 이 묵방제가 되는데요. 여기를 자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를 채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짓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첫째, 뭐 촌교는 칭 변환하니. 아니 조선시대에는 한반도 남쪽 땅에만 있었는데 그 황해도에 가서 거기가 변한 땅이라고 유웅두가 시를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렇게 뭐 단군을 잘 알아가지고 이게 단군의 자치가 아니냐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유웅두가 채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강단사학자 그쪽으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시를 가지고 우기면서 이런 걸 보면은 환단고기가 위설하고 나한테 때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유웅두가 채록을 한 것이지 유웅두가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을묘 29년이라 명 청하욕살 비신과 청하는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청하욕살 비신이란 사람과 서옥저, 우리나라에 옥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주 살림이 울창한 곳을 옥저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옥저, 서옥저, 남옥저, 북옥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옥저는 만리장성의 남쪽이에요. 서옥저 욕살 고사침과 맥성은 아마 백성, 지금의 길림성에 백성시가 있어요. 백성. 그 맥성 욕살 돌개 이 세 사람에게 명을 내려서 봉이 열한 하시니라. 그를 한에 배열시켰다. 이제 칸으로 봉해 주었다. 한으로 봉해 줬다. 그러니까 욕살은 대성주, 큰 성의 성주를 욕살이라 그러고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칸이 되는 거죠. 무인 52년이라 재봉하시니 이 12세 단군 아한께서 돌아가시니 우가 흘달이 입하시니라. 자, 12세 단군도 우가에서 나왔고 13세 단군도 우가에서 나왔어요. 23번 서옥저. 자, 백랑산은 이게 요령성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밑에서 보면은 하얀 이리가 뭐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백랑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양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산 사이의 만리장성 남쪽 지역이다. 서옥저는. 참고로 동옥저는 함경도 대부분과 강원도 일대이고요. 남옥저는 해성과 그 이남이니 요동반도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옥저가 요동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옥저는 장춘의 그 주가성자. 이건 고주몽이 도읍을 했던 곳이에요. 장춘의 주가성자 그 주위가 북옥저가 됩니다.